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선택의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후보를 뽑고 싶습니까? 이슈토크에선 선거구별 현안과 후보자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총선 이슈와 흐름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동 예천 선거구와 상주 문경 선거구 살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안동 예천 선거구부터 보죠. 여러모로 주목받는 선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대구 지역 선거구 중에 수성구 갑 지역이 주목을 받는다면 이 경북에서는 안동 예천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예천 선거구가 획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존의 안동시 단독 선거구였다가 예천이 함께 포함된 거죠. 때문에 후보들도 예비후보 시절에는 안동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제 예천군의 표심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게다가 현역 의원인 김광림, 최규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현역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라는 프리미엄은 이제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미래통합당 김영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 우리공화당 박인우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효주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권오을, 권택기 후보 이렇게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도 있고 정치권에서 기존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 권오을, 권택기 두 후보는 의원을 한 번, 세 번씩 이렇게 또 지낸 적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김영동 후보가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안동 예천 지역이지만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동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는 TV 토론회도 진행이 됐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7일 저녁이었죠. 이 자리에서 이제 사실 이 지역계에서 최초로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 2시간 30분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들을 충분히 다 이제 밝힌 어떤 자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밝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대안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인 것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좀 밝혔어요. 그다음에 뭐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시행한다든지 또 서울과 경기 등 뭐 수도권 지역에 농산물 특판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혔고 특히 이제 그 안동 지역의 유통 전문 조합을 이제 발족을 설립해서 그동안 농축협에서 해오던 어떤 여러 가지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좀 더 그 판로 확보에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제 뭐 군사단 부지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신도시 관광화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밝혔고요. 미래통합당의 김영동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5대 목표, 5대 분야, 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자신이 밝힌 것은 안동 예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 뭐 그다음에 신선한 미래 그 먹거리 산업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지역 상생 가능한 사업을 준비를 하겠다. 또는 뭐 도청 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겠다. 또는 뭐 교통망을 확충해서 웅도 경북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어떤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의 어떤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관광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약들을 냈는데요. 특히나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그런 체육 시설 구축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안동 예천의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겠다라든지 풍산 바이오 산업단지 부지를 확장을 해서 도청 배후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이 국가 산업단지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역시 지금까지 거론됐던 백신 산업을 특화시키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무소속의 이제 권택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특히 이제 뭐 인구 지방 소멸 지역으로 이제 뭐 분리되면 해가지고 지방 소멸 대책 특별법을 만들겠다.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정부 어떤 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공익형 직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또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 토론회 발언 영상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농민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서 보장해줘야 됩니다. 지금 소위 불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조금 사업은. 저는 크게 5대 목표 5개 분야에 50개 공약을 공약집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년 강변에 축구장 한 5면, 7면 나이트 시설하고 간이 스타드 만들어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동과 예천의 지방소멸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후보자 토론회 발언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초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던 안동 예천 통합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그 안동 예천 이 통합 논의가 뭐 요구도 있었던 것만큼 선거구가 안동 예천으로 획정이 되면서 야 이제 행정 통합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경북도청을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해 올 때부터 행정 통합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동 예천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되고 나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여론조사에서 1위부터 4위까지 나오는 후보들이 대부분 이 4명의 후보가 사실은 안동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동 단독 선거를 할 때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안동 예천 선거구가 같이 묶였을 때 상대적으로 도시가 작은 예천 여기서 행정통합을 이야기했을 때 작은 도시로서 좀 소외될 수 있다. 그러면 예천의 표심을 가져오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 선거가 막을 오르면서는 안동 예천 통합에 대해서 조금은 이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 좀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주 문경도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경제 통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상주 문경은 뭐 소도시별로 이제 그 읍면별로 붙어가지고 사실 그동안 생활권을 같이 이루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선거구가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합구가 되었는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생활권을 좀 이렇게 그 통합을 해보자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뭐 안동 예천과 같이 행정 통합 얘기도 뭐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상주 함창읍하고 그 이제 이안면 같은 경우는 문경시청에 있는 접천읍하고 10분 거리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생활권을 하나로 엮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뭐 행정통합 부분은 그동안 사실 이런 어떤 저지도 전혀 없었고 좀 느닷없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뭐 좀 이게 사실 뭐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도 지역 간의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안동 예천도 그렇고 상주 문경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으로 조정된 곳들인데 네. 이에 따른 변수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주 문경 선거구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 상주 문경 선거구는 기존에는 상주군이 의성 청송 이 선거구가 묶여 있었던 것이 문경과 상주가 같이 묶이게 됐거든요. 네. 때문에 후보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당혹감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용훈 후보가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용훈 후보는 상주 출신이고 상주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이 토박이입니다. 네. 상주 문경 경제 통합 이야기도 먼저 좀 꺼내 들기도 했고요. 문경 상주의 통합 역사 추진과 또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이 경북 서부 권역에 이 공공의료거점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주시 화서면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는 20대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좀 일찌감치 상주에 거점을 두고 지역사무소를 냈습니다. 이곳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 이미자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에 상주보 낙담보 이 개방을 중단하라, 그 상주보 낙담보를 지켜야 된다,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도 했고요. 이천 문경 또 문경 김천 중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7번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문경 출신 이현우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모든 지역의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약을, 정당이 가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지급, 또 가계부채 탕감 등을 내세우고 있고,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이 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경 출신의 이한성 후보, 이미 국회의원을 2번 역임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있고요. 이 고속철도 상주와 점촌 역사건설, 또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강문화 테마파크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명의 후보들이 상주의 후보 2명, 그리고 문경의 후보 2명, 혹시나 이 선거에서 소지역주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동 예천의 경우 경북도청 주변으로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공통적으로 원도심이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는 것을 모든 후보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동 예천은 과거에 이제 도청 유치할 때 같이 이제 손을 맞잡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유치를 해서 도청 신도시가 안동 예천에 걸쳐서 조성이 됐어요. 행정 중심 기관은 안동 쪽으로, 그다음에 주거 지역은 예천 쪽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안동 예천이 공이 두 도시 공이 다 원도심, 구도심들의 어떤 문제, 이 쇠퇴 문제가 실제로 이제 가장 심각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저마다 이제 도청 신도시 활성화라든지 안동 예천의 구도심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약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상걸 후보 같은 경우 일단은 옥동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순환철도를 개설해서 이제 안동 예천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원도심에서 산다라는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김용동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도심을 부활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은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 도청 배후 산업단지로 예천 쪽에 한국전자 부품 생산하는 어떤 공장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박인우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도시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도시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도심이 쇠퇴되는 일을 막겠다라는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노원 후보 같은 경우 역시나 농업직불제 확대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업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여기 이제 신도시 도청을 이제 유치해 놓은 어떤 그러한 효과들을 배후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태기 후보는 역시나 지방 소멸 대책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나 구도심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틀에서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역시 국가혁명 배당금 이제 신효주 후보는 청계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안동 예천 선거구의 각 후보들 지역 현안까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인구 소멸 시대라고 일컫는 요즘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두기도 하는데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1,2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유발 효과 역시 최대 4,000명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대로 과연 될 것이냐 때문에 과연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이 가까워 오게 되면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찾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지는 빨대 효과. 네. 이게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 독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아직까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반면 상주 문경 지역에서는 내륙 고속철도 개발에 관심이 많죠. 그렇습니다. 내륙 고속철도, 중부 내륙 고속철도인데요. 이건 매너 마찬가지로 중앙선 이제 복선 정치화 사업과 같은 어떤 그런 기대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2023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 수소와 이제 그 상주와 무엇보다 문경까지 있는 어떤 그런 고속철도인데요. 네. 사실 뭐 이 도로가 이제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까지는 1시간대 이제 거리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뭐 아까 중부 내륙 중앙선 복선 지출화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라든지 그에 반한 어떤 그런 역외 유출, 빨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거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상주 문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포츠라든지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속철도가 나름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어떤 관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도 안동 예천 선거구 그리고 상주 문경 선거구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죠. 맞습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다라는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안동시가 선정이 되면서 이 3대 문화권 사업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문경 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초반부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조성했던 에코랄라가 일부 흑자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성 시 들어간 예산을 감안하면 3대 문화권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동 예천, 상주 문경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두 분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동 예천 선거구의 이제 관전 포인트 핵심은 중도 보수층의 어떤 표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또 후보자를 내지 못한 이제 그 예천 유권자들이 누구를 이제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도 표심들은 뭐 당심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뭐 이렇게 보수 단일 후보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권영세 안동시장이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당 관련된 뭐 그 입장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선거 정박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첫 기자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상주 문경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용훈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이라는 강점을 계속해서 좀 부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자 후보의 경우에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해왔던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의 이한성 후보는 문경에 연고가 있는 만큼 그리고 삼성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미자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여성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상주시의 경우에는 상주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되거든요. 안동 역시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지금 집으로 날아오는 이 공보물 중에 국회의원 선거 아닌 것이 있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투표도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